자, 2단원 1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단원 1차시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잘 사용하지 않은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약간은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면요, 숫자를 사용했을 때보다 상당히 직관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금방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문자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다양한 상황에서 문자의 필요성과 또는 유용성을 여러분들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문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문제, 좀 복잡한 문제를 문자를 사용해서 쉽게 해결하려고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는 법을 지금부터 잘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서 있는 인물을 그릴 때 이 그림이 나와 있죠. 이마의 높이를 무릎 높이 3배가 되도록 그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실을 여러분 이용해서 이제 도화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옮겨 그리려고 하는 거죠. 자, 도화지에다가. 그런데 자, 왜 무릎이 높이가 이만큼인데 이 이마의 높이는 그거의 3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3배가 되도록 이렇게 이마의 높이를 그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1번을 보겠습니다. 무릎의 높이를 3cm로 여러분이 도화지에다 그렸다면 이마의 높이는 몇 cm가 되도록 해야 되느냐 생각해봐요. 여기가 3cm가 되도록 그렸다면 얘는 얼마입니까? 여기도 3, 여기도 3이니까 3cm의 3배가 되겠네요. 그렇죠? 3 곱하기 3. 그렇죠? 여기 무릎의 높이의 3배. 3, 3은 얼마? 9cm가 되도록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이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문자가 주어집니다. 무릎의 높이를 3cm, 4cm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x 센티미터로 그렸을 때 이마의 높이를 몇 cm로 그려야 하는지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보자. 여기부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뭐 어렵지도 않아요. 하여튼 생각만 좀 하면 됩니다. 자, 무릎의 높이를 뭔지 1cm인지 2cm인지 5cm인지 몰라요. x 센티미터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마까지 높이는 얼마일까요? 여기도 당연히 그럼 x고 여기도 얼마입니까? x가 되겠네요. x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어요. 그럼 x 3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3 곱하기 x라고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 곱하기 x 센티미터, 가로 열고 닫고 센티미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도록 이제 지워보고요. 지운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때 무릎의 높이를 x 센티미터라고 했을 때 이마의 높이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자, 그렇다면 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보면요. 자, 오른쪽. 무릎의 높이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노는 겁니까? 무릎의 높이를 x나 또는 a나 b나 어떤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무릎의 높이를 변하니까 무릎의 높이가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의 높이를 x라고 놓고 이제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뭐 3cm면 3cm, 4cm면 4cm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아닌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그렇게 이제 지금부터 그렇게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니의 나이가 A세일 때 2살 어린 동생의 나이는 얼마냐? 자, 구체적으로 뭐 17세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7세에서 2살 어리면 15세 금방 나오는데 A세래요, A세. 그럼 언니의 나이가 A살일 때 2살 어린 동생의 나이는 뭐라고 표시할까요? 반드시 가로를 열고 A 언니의 나이 빼기 얼마? 2세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A 빼기 2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 15, 17, 뭐 15, 13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것 뿐이지 A-2라고 하는 식 자체가 바로 되는 겁니다. 식으로 표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한 개에 1,000원인 아이스크림을 한 개도 아니고 비계를 샀다. 그럼 한 개면 1,000원이지만 두 개면 1,000 곱하기 2, 2,000원. 세 개면 1,000 곱하기 3, 3,000원인데 비계다. 그럼 얼마입니까? 가로 열고 닫고 1,000
곱하기 얼마 B1이 되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예? 가로를 반드시 열고 가로 열고 닫고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5리터의 물을 X명이 똑같이 나눠 마실 때 한 명이 마시는 물의 양이 얼마냐. 자, 5리터의 물을 한 명이 5명이 마셨으면 1리터지만 뭐 3명이 마시면 5 나누기 3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X명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3명이면 5 나누기 3, 4명이면 5 나누기 X 이렇게 한 것처럼 X명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5리터 나누기 X명 가로 열고 해주면 한 사람이 먹어야 될 물의 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네, 뭐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남학생 수가 12명이고 여학생 수가 X명인 반 전체 학생 수. 그럼 뭡니까? 남학생 12명, 여학생 13명 하면 더해서 12 더하기 13 하면 되겠는데 왜 X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골치 아프게 할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12명이든 13명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남학생 수 가로 열고 12 더하기 여학생 수 몇 명인지 모르지만 X명이래요. 가로 닫고 명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6개의 A1 사과가 6개 A1이래요. 총액은 A1인데 사과 1개의 가격을 구해라. 그럼 A 총액에서 사과 6개로 나눠주면 사과 1개의 가격이 나오겠죠. 그렇죠?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명이 X1씩 내서 Y1짜리 생일 케이크를 사고 남은 금액. 자, 우리가 어디 빵집에 가서 우리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걷죠. 저기 받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를 낸 겁니까? 10명이 X1씩 냈으니까 낸 돈은 10명 곱하기 X1입니다. 가로 열고 거기에서 빼기 생일 케이크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Y1이래요. 닫고 원 해주면 우리가 총액에서 케이크 객 빼준 게 바로 우리가 거스름돈이죠. 남은 금액입니다. 4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0.28kg이래요. 0.28kg이라고 하니까 자 0.28kg이라고 할 때 가족수가 뭐 5명이면 5명 하면 그냥 0.28 곱하기 5 해주면 되는데 몇 명인지 모르고 N명이래요. 그럼 아까 우리 5명 곱하듯이 0. 가로 열고요. 0.28 곱하기 M 해가지고 킬로그램 해주면 우리가 이 4번에서 얘기하는 식이 만족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에 2번 다음은 세계 여러 나라의 수학책에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아래 내용 중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말하시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영어고요. 두 번째는 한문이 들어가 있네요. 중국 같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라비아 말, 이것도 아라비아 말 비슷한데 하여튼 언어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 문자는 다른데, 자, 언어는 다른데 요 식은 어느 나라나 식은 똑같네요. 그렇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조별 토의를 하면서 이 2번의 문제는 어디가 공통점이고 어디가 다른 점인지 여러분들이 토론과 의사소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와글와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을 찾아 다음 보기와 같이 쓰고 친구들과 함께 식으로 나타내 보자. 자, 상황, 이런 상황도 있고 또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상황 하나, 상황 둘. 그래서 어떤 문장을 여기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는데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선생님이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시속 20km의 속력으로 A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선생님은 20km보다 더 잘 달려요. 예? 선생님은 뭐 상당히 이거보다 훨씬 잘 달립니다. 하여튼 자전거를 타고 시속 20km의 속력으로 A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식으로 나타내봐라 라고 했을 때 그럼 식으로 나타내봅니다. 이건 교과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별 토의할 때 선생님이 설명한 걸 잘 듣고 가서 이대로 이런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뜨개질을 하기 위해 길이가 X미터인 털실을 5등분했을 때 한 조각 길이가 얼마냐. 이것도 이런 상황이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았으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를 사용한 느낌은 얼마냐, 느낌은 어떠냐 꼭 써주기 바래요. 이번 첫 시간이고 문자를 사용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었는지 그런 느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2단원 첫 시간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